네, 여기까지 직무 연결 어떻게 핵심을 잡아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았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활에서 진로 방향을 잡으실 때 직업들은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할 텐데요. 자, 2020년 기준, 네, 우리나라 직업 명예 수는요, 약 16,000개가 넘습니다. 네, 엄청 많죠? 사실 이거는 집계된 결과고요. 다른 직업들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많이 더 생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특히나 직업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대기업 땡땡땡 직업들도 있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모르는 직업들도 정말 많다는 거, 네,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직격탄을 딱 받고 나서 우리의 직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변동되었다고 합니다. 자, 변동된 그 수치가요, 2차 세계대전, 네, 그때 전쟁 났을 때 직업이 변동된 거와 거의 네, 맞먹는다고 합니다. 직업은 시대에 따라서도 많이 변하기도 하는데요. 진로를 설정을 하실 때 미래나 아니면 현재 지금 인기 있는 직업들이 무엇이 있는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우리가 진로 방향 잡을 때도 내가 이러이런 사람들을 따라하고 싶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때도 직업적으로 혹은 유명한 분들의 그 인성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직업을 먼저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인성이나 그 사람의 됨됨이를 좀 보시고, 그 다음으로는 직업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나 연결하셔서 보셔도 좋습니다. 직업이 정말 많은데, 우리가 80 넘게까지 산다고 하면요, 가정을 하면요, 우리의 지금 현재 기준, 네, 사람은요, 나의 직업 5개에서 6개 이상 바뀐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그래서 예전에 철밥통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한 가지 직업으로 평생 내가 한 직장에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마인드는요, 너무 예전 마인드고요. 요즘은 직장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회사 다니는 분들도 이 회사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서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로 발전 방향성과 그다음에 목표 방향이 같을 경우에만 나는 이 기업에서 일을 한다. 혹은 나는 같은 방향과 목표를 갖고 있는 이 직원과 같이 일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진로 방향 잡을 때 직업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진로 방향 정할 때 우리가 할 게 참 많죠.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걸 못했는지, 그리고 나의 장점과 단점, 혹은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은 무엇인지 다 봐야 되는데, 그 중에 또 봐야 할 것, 네, 직업의 세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보시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탄생을 좀 볼까요? 직업의 탄생. 네, 직업의 탄생을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직업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자, 이게 신생 직업이죠. 신생 직업들인데, 자, 이 직업들은요, 사실 융합을 하죠. 융합. 아예 없었는데 뿅 하고 나타나는 직업은 없고요. 어떤 직업이 좀 보완돼서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어떤 직업과 어떤 직업이 같이 융합되어서 신생 직업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시대적인 흐름에도 나타나기도 하죠. 시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학생들 삐삐 아시나요? 삐삐? 네, 삐삐 아는 학생도 있고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기술의 발전도 굉장히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런 삐삐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삐삐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으니 삐삐를 판매하는 영업사원들이 사라졌습니다. 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우리 맥도날드, 네, 프랜차이즈 뭐 이런 곳에 가시면 예전에는 사람한테 가서 주문을 했죠. 하지만 요즘에는 좀 바뀐 추세가 키오스크.
키오스크를 활용해서 네,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비대면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비대면으로 바뀐 이유는 이제 코로나 여파가 좀 크겠죠. 그래서 이제는 직업을 선택을 하실 때 굳이 회사에 나가시지 않아도 되고요. 비대면으로 내가 갖고 있는 능력만큼 일해서 경제적인 여유를 갖는 방향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운데 보시면요. 직업의 성장. 네, 그래서 해당 직업의 종사자, 네, 종사하는 사람이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네,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이 필요하죠. 그래서 직업의 종사자 수가 증가하는 직업은 성장 직업이죠. 자, 그중에 요즘 대표적인 직업, 네, 프로그래머.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다 하죠. 우리는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핸드폰과 노트북 혹은 컴퓨터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뭐 과제하거나 뭐 하실 때 다 필수로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고 잠잘 때까지 옆에 두는 물건, 핸드폰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 관련된 네, 직업들은요, 쇠퇴할 수 없죠. 쇠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쇠퇴되는 직업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해당 직업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는 직업들이 세태 직업인데, 자, 핸드폰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핸드폰을 만들려면 사람의 힘으로 하나하나 만들어야 했죠. 근데 지금은 네, AI 로봇, 인공지능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게 주문하는 게 아니라 키오스크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주문을 하죠. 그런 것처럼 직업도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 노무, 단순 서비스업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그 자리를 사람이 아닌 키오스크와 같은 프로그래밍 돼 있는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로보트가 대신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쇠퇴되는 직업보다는 이 부분은 약간 대체되는 직업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변화하는 직업 세계는요, 현재, 과거, 현재, 미래를 좀 보시고, 내가 앞으로 미래의 직업을 설정할 때 어떤 거를 좀 가져가면 좋을까? 네, 생각하시면 좋고요. 한 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튜버들이 거의 없었죠. 유튜브도 거의 안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유튜브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틱토커. 네, 예전에는 틱토커란 직업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틱톡으로 본인이 잘하는 것을 찍어 올리고 사람들이 좋아해 주면서 새로운 직업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직업도 변화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진로 방향성을 찾으실 때 기존에 있던 걸로 찾으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가까운 미래는 뭐가 조금 더 대세일까? 어떤 거를 더 많이 원할까? 이런 부분들로 좀 시각을 맞추시면은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직업의 세계는요, 직업의 탄생, 직업의 성장, 직업의 쇠퇴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신생 직업, 성장 직업, 쇠퇴 직업의 이제 영역으로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평생 직업의 개수 몇 개나 가질까요? 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 평생 직업의 개수는요, 약 5개에서 8개 사이입니다. 점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A라는 직업을 가졌으면 A라는 직업을 하다가 관두고 아예 다른 B라는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A라는 직업을 활용해서 A-1 직업으로 발전시켜서 직업을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올 수도 있겠죠. 아, 그러면 이 직업이 승진과 같은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개념은 비슷합니다. 사원에서 대리가 될 수 있고, 대리가 과장이 될 수도 있지만, 직업의 개념은요, A 플러스 B가 이제 융합이 되어서 C로 만들 수도 있고요. 한 가지 직업이 아니라 2잡, 3잡까지 연결되어서 만들 수도 있다라는 점, 네,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제가 잡코리아에서 갖고 왔습니다. 자, 지금 하는 일이 평생 직업일까요? 라고 물었더니 이것도 대답이 비슷하죠? 아니다, 81%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렇다, 19%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는 본인들이 일하는 직업이 평생 직장이 아니다라고 인식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실 때도 사실은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발전을 하죠. 그래야 내가 다른 직업으로 옮길 수도 있고 연봉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진로 방향을 잡을 때 기본적으로 대표 직업들이 뭐가 있는지 알면 좋지 않을까 해서 시대별 직업들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죠. 1950년대, 우리 학생들은 50년대생이 아니죠. 보통은 아니죠. 평균을 맞출 수는 없지만 보통은 아닐 겁니다. 자, 50년대는요, 인기 있던 직업들이 법관, 공무원, 기자, 군장교, 아나운서, 운전기사, 교사, 전차 운전기사, 항공기 조종사, 승무원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랬고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신기한 거 있지 않아요? 전차. 지금은 전차가 없는데 50년대에는 전차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별로 조금 이런 특이 직업들도 있다. 그때는 평범한 직업이었는데 지금은 좀 특이하게 보이는 직업이 돼버렸죠. 자, 그리고 1960년대, 60년대를 보시면요. 방송 PD, 프로듀서, 그다음에 영화 배우, 그리고 성우, 가수, 의사, 교수, 법관, 공무원, 택시기사, 음악다방, BJ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음악다방, BJ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유튜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60년대의 대표 직업들도 보면요. 성우, 가수, 영화배우, 방송 프로듀서. 자, 보시면요. 특징 혹시 찾으셨나요? 네, 텔레비전, TV. 자, 50년대는요, 사실 보시면, 뭔가 이동수단, 이동수단이 조금 많이 발전했구나를 볼 수 있죠. 왜냐면은 조종사, 운전사, 승무원, 기사, 이런 대표 직업들이 많았고, 60년대는요, 이제 약간 엔터테인먼트, 엔터 쪽에 많이들 생겼습니다. 음악다방 DJ도 생겼고요. 그래서 60년대부터는 시대적으로 보니까 약간 음악도 즐기고 예능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사람들이 좋아했구나를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50년대는 법관이 들어있는데 60년대는 법관도 들어있고 교수, 의사도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화 같이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970년대, 70년대는 종합상사 직원, 기계 엔지니어, 화학 엔지니어, 항공기 조종사, 항공기 승무원, 자, 그 다음에 해외 무역원, 건설 기술자, 중장비 엔지니어, 은행원, 회계사무원이 있습니다. 자, 이 직업으로 보면은 70년대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일단 종합상사가 많아졌구나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기계의 발전들이 보이는구나. 이제는 기계를 한번 사들이면은 엔지니어가 고칠 수도 있구나. 엔지니어들이 갑자기 많이 생깁니다. 화학 쪽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항공기 조종사. 항공기 승무원도 많아지고 해외 산업이 점점 더 늘어난 걸 볼 수 있죠. 해외 무역원. 그다음에 건설도 뭔가 확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대별로 그 시대 흐름도 볼 수 있죠. 재밌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1980년대, 80년대부터는 우리 학생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살짝은 드는데, 자, 증권 금융인, 반도체 엔지니어, 통역사, 그다음에 외교관, 프로 운동선수, 광고 기획자, 방송 프로듀서, 연예인, 대학 교수,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80년대를 보면요. 일단 증권, 금융 쪽이 이제 발달을 하기 시작했구나 볼 수 있고요. 드디어 이제 반도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운동선수, 운동이나 이런 예체능 쪽에도 이제는 두각을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들도 볼 수 있고요. 80년대부터는 이제 광고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건의 영업이나 광고도 점점점 확정이 되었구나, 확장됐구나 알 수 있죠. 자, 90년대 직업 보겠습니다. 펀드 매니저, 외환 딜러, 컴퓨터 프로그래머,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벤처 사업가, 전자상거래 전문가, 웹디자이너, 카피라이터, 경영 컨설턴트, 한의사. 네, 90년대부터는 보시면 지금 2023년도 안에 약간 연결성이 있어 보이죠. 펀드 매니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네, 어떻게 투자하고 싶은지도 많이 관심사가 생긴 거고요. 외환 딜러, 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머, 네, 벤처 사업가, 카피라이터. 그래서 광고의 핵심은 카피 힘으로도 생기는구나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전문가가 생겼는데, 우리 비슷한 게 있죠. 1970년대 종합상사 직원. 네, 이제는 90년대부터는 온라인 마케팅. 네, 온라인 쪽도 많이 흔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현재를 보죠. 현재는 빅데이터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 생명공학 전문가, 그다음에 정보 보안 전문가, 지능형 로봇 개발자,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자, 네, 국제회의 전문가, 환경 전문가, 사물 인터넷 전문가, 가상현실 전문가. 자, 현재 같은 경우에는 다 인공지능이죠.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직업들이 많습니다. 자, 이걸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 현재를 넘어서 그러면은 2030년대, 2040년대는 어떤 직업들이 유행을 할지 미리미리 좀 상상을 하시고, 네, 한번 본인의 진로 계획에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시대별로 직업을 좀 알아보았습니다. 자, 보면은 법관이나 의사 분들이 사라졌어요. 네, 그 이유가 빅데이터가 관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의사나 법관도 뭐 다양한 판례 이런 것들도 다 빅데이터가 알아서 정리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 의학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잡지 못하는 부분도 AI가 다양한 사례를 빠르게 네, 분석한 다음에 이러이러한 네, 병이 걸릴 수 있다. 예측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네, 대학 생활에서 진로 방향 잡으실 때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 네, 시대를 읽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나의 직업을 설정하는 것도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대학 생활과 의미 함께 보도록 하죠. 자, 대학 생활 하실 때 솔직히 시간이 좀 빨리 가지 않습니까? 네.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는요. 습관화돼서 그래요. 네, 새로운 걸 하지 않으면 시간이 빨리 가고요. 새로운 걸 많이 하면은 시간이 천천히 흐릅니다. 근데 대학 생활은요, 아무래도 고등학교 생활보다는 더 빠르게 흐를 수 있다. 그 이유가 직장 생활과 사회 생활을 준비하는 기간이 대학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은 사실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느껴지지 않나요? 지금의 나의 모습과 고등학교 때 생활을 생각해 보시면 나는 변한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본인으로 대입하지 마시고 길에 지나다니는 고등학생들의 얼굴들을 보세요. 어리죠. 네, 어립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요, 이제는 이제 컸죠. 네, 어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직장 생활 준비도 같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진로 방향에 맞는 경험들도 쌓여야 되는데요. 그 쌓는 방법은요, 첫 번째, 복수 전공. 전공을 할 수 있으면 복수를 전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시간과 노력이 두 배로 들겠지만 전공을 하게 되면은 진로 방향에 맞는 경험들이 두 배로 쌓이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대외 활동. 대내외 활동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그래서 대학교부터는 사실 인맥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다양한 사회적 인맥을 지금부터 좀 씨앗을 뿌려놓는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내 시각을 넓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턴십. 제가 말씀드렸죠. 돈보다는 일단 경험을 사라. 그래서 다양한 인턴십들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어떤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인턴십을 했을 때 굉장히 평가가 좋은 직원은 실제로 정식 공채에서 서류 통과를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네, 바로 면접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곳도 있으니까 인턴 준비도 하셔서 인턴십을 그냥 경험으로 대충 다니지 마시고요. 열심히 다니셔서 눈에 네, 플러스 되게 좀 잘 보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짧게 여러 번 다니는 것도 좋진 않겠지만 한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것보다는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좀 고루고루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향이에요, 성향. 나는 안정적이니까 한 가지 아르바이트를 좀 길게 가겠다. 이러면은 이제 성실성도 인정받을 수 있고 한 가지 분야에 이제 달인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나는 진짜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해서 나의 경험을 좀 풍부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아르바이트도 여름, 겨울, 네, 계절별로 좀 다르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자, 그리고 전공 및 직무 포트폴리오를 지금부터 만드셔야 됩니다. 네. 진로를 설계하실 때, 나는 아무것도 아직 모르니까 직무 포트폴리오 안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시다가 금방 네 졸업반이 오시거든요. 졸업 시즌이 옵니다. 그럴 때 직무 포트폴리오를 부랴부랴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채우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완성해 보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거, 나의 전공. 네, 전공은 내가 무엇을 배우는지 좀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왜 잘하는지 못하거나 싫어하는 게 있으면 왜 못하고 싫어하는지를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동아리 다니실 때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동아리를 다니실 때 욕심이 많은 친구들은 동아리를 다니면서도 학점 관리도 하고 되게 잘하는데요. 이거는 본인의 이것도 성향입니다. 나는 그냥 전공 학점에 올인을 할지, 아니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나의 강점이나 단점을 파악할지, 이런 것들도 네,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공모전이 있습니다. 자, 공모전은 다양한 전공, 다양하게 좀 해보시면 좋습니다. 다양하게 전공에 맞춰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런저런 공모전을 다 일단은 지원해서 넣어보세요. 음. 그래서 나는 전공이 이거니까 다른 곳은 넣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양한 곳에 네, 다양하게 좀 시각을 넓혀서 이런저런 네, 공모전 한번 넣어보시고 혹시 압니까? 그곳에서 나의 전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2의 전공. 진짜 나의 찐 적성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모전을 좀 활용하시고요. 자, 봉사활동. 우리 학생들 봉사활동을 좀 많이 가는 편인데 내가 앞으로 진로를 계획을 하실 때 갈 그 회사가 봉사활동이 필수인지 아닌지를 좀 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점수가 정해져 있는 이제 기업에 갈 거라면 그 점수, 그 시간만 채우시고 다른 거에 좀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이제 갈 곳이 뭐 사회복지다. 아니면 봉사활동의 점수가 엄청 필요한 곳이다. 라고 하시면 봉사활동 점수에 좀 매진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제가 이제 서류 심사도 해보고 하다 보니, 봉사활동은 그렇게까지는 많은 점수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필수면은 그 점수, 시간에 맞게, 그 시간에 맞게만 조금, 네, 할애를 하시고요. 시간 할애를 하시고, 그게 아니다. 라고 하시면은 필수는 아니니까 봉사활동은 하려면 이유가 필요해요. 우리 학생들 대학 활동 의미를 제가 이제 갖고 왔는데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막 말씀을 드렸잖아요. 복수전공부터 봉사활동까지 하나하나 이제 짚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친구 따라서 하셔도 안 되고 명확한 나만의 필요성과 이유가 들어가야 나중에 명확한 나의 이유로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목표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이게 왜 필요한지 좀 하시고요. 근데 오히려 그건 안 좋아요. 아직 나는 명확한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지 라고 할 바에는 뭐라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뭐라도. 그 뭐가 뭐냐. 아르바이트라도 하든지. 대외 활동이라도 하든지 해서 본인의 경험 확장이에요. 대학 생활은요, 직장 생활, 사회 준비 활동인데, 사실 그 안에는 나의 경험을 더 많이 넓히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들도 있는데, 아직까지 목표 설정이 안 된 학생들은요, 나의 경험을 좀 많이 넓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격증.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직무 설정이 끝났거나, 네, 진로 설정이 끝나신 분들은 자격증 준비하셔서 최대한 따실 수 있을 만큼 따시는 건 전 추천. 아니면은 그 학교나 직무에서 굳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안 따도 됩니다. 취득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하지만 필수 자격증들이 있거든요. 필수 자격증들은 필수로 꼭 네, 취득을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어학 점수도 회사에 맞추세요.
네, 무작정 만점 받아야지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직무에 맞는 것들을 영역을 넓히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어학 점수도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기업이나 직무에 맞춰서 네, 설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 대학 생활을 하시면요. 일단은 네, 다양성과 시각을 확장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20대는요, 내 인생을 오로지 살 수 있거든요. 누군가의 그 방해나 이런 것들보다 오로지 내가 내 인생을 경험하고 배우고 확장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좀 본인 스스로 벽을 만들지 말고요. 네, 내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업무나 다양성을 좀 확장. 아니면은 책이라도 많이 읽으십시오. 네, 독서라도 많이 하셔서 생각에 좀 확장을 많이 시키면 좋습니다. 사실 돈보다 중요한 게 20대는 이거거든요. 시각과 다양성, 지식의 확장, 경험의 확장. 이거를 하시면 30대부터는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지식과 경험과 생각의 확장으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양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율성, 책임감이 증가하죠. 네, 대학 생활은 자율성과 책임감이 따릅니다. 예전에는 이제 부모님이나 학교 울타리가 보호해줬죠. 근데 지금은 그럴 수는 없다. 지금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거는 당연히 내가 책임감을 갖고 나중에는 잘, 네, 무마를 해야 한다. 그게 뭐가 됐던. 네,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 책임감이 있다는 거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귀찮은 걸 먼저 하면요. 미래에 내가 행복합니다. 미루면요. 우리 뇌는요, 사실 미룰 때 행복하지 않아요. 귀찮은 것뿐이지 미룰 때, 아, 행복하다. 생각 안 합니다. 왜냐? 마음 한구석에 마음이 불편하죠. 아, 이거 언젠가 해야 되는데. 아이고, 아유, 10분 있다 하자. 1시간 있다 하자. 이렇게 하면서 미루고 다른 일을 하면 머리 한쪽에서 계속 생각하죠.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아, 귀찮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온전히 쉬거나 온전히 내 몰입해서 놀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귀찮은 거 먼저. 자격증도 귀찮잖아요? 그럼 먼저 취득하시는 거고, 공부도 귀찮죠? 하기 싫죠? 먼저 하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어느 정도 성취하거나 어느 정도 주변에서 열심히 산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그거였어요. 귀찮은 거 먼저 한다. 자, 그리고 전문 능력을 이제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이제 사회생활을 어쨌든 하실 거잖아요. 아니면은 사회생활이 아니라 내가 바로 CEO가 되겠다라고 해도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괜찮은 인재를 뽑을 수 있겠죠. 그래서 취업 시장에 나가실 때도 내가 어떤 전문적인 능력을 어필할지 미리미리 생각하시고 발전시키시면 좋은데요. 음, 기본적으로 내가 부족한 거 있죠. 예를 들어 뭐 대화를 잘 못하다든지 아니면은 스피치 능력 아니면은 뭐 영어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발전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 계속 노력을 하시면은 되고요. 아니면은 원래 갖고 있는 나의 강점을 네, 그런 강점들을 더 부각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원래 장점을 개발시키는 게 더 쉽고 빠릅니다. 단점을 보완하는 것보다. 그래서 대학 활동하실 때 강점을 더 부각시키는 면도 있는데 멀리 보면, 멀리 보면 장점 플러스 단점을 보완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너무 성향이 외향적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사람 만나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가만히 앉아서 암기하거나 이럴 때 너무너무 집중이 잘 안 된다. 자, 그러면은 사람이라는 게 언제나 사람 만나고 밖에서 사람을 만나는 일만 할 수는 없거든요. 영업직이라고 해도 가만히 앉아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은 기획안을 만들 수 있는 네,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나의 끈기, 네, 앉아서 좀 보고서 작성을 하거나 암기를 해서 뭔가 필요한 지식을 얻거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나의 강점 플러스 단점을 완화를 조금씩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에너지 비율을 보시면 장점의 에너지를 조금 더 많이 쓰시고 근데 사실 장점에 에너지를 많이 쓰면 금방 늘어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에너지를 단점에 보완하는 에너지와 치환하셔도 좋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막 확확 바뀌진 않거든요. 근데 그거는 힘드니까
한 번에 내가 한 번에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 이건 힘들고요. 작지만 조금씩 보완하겠다. 요 정도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대학 생활과 의미 좀 같이 알아보았고요.